소장을 딱 받아요.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어차피 거짓말 투성인데 답변 안 해도 상관없겠지, 이러시면 꼼짝없이 당하십니다. 상대 주장이 전부 맞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답변서라는 걸 쓸 텐데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답변서는 꼼꼼하게 작성할수록 불리합니다. 단순하게 두 가지만 지키면 끝입니다. 그게 뭐냐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민생구조대 민사전문 변호사 정재현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백간주라고 해서 원고 청구를 전부 인정하는 걸로 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말이 다 거짓말이어도 말을 안 하면 그냥 그 사람 말이 다 맞게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법원 입장에서는 원고 말이 맞는지 피고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됩니다. 소장을 받았을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법리상으로도 말이 안 된다, 사실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뭐 내가 굳이 다투지 않아도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피고가 인정을 해서 그렇구나 라고 해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쓰려고 하면 답변서를 어떻게 써야 될까,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크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딱히 정해진 형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취지만 담기면 되는데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게 간단한 답변서 양식인데요. 우선은 제목은 답변서라고 쓰시고 그 아래에 사건 번호와 사건명을 기재하고 원고 피고가 누구다라는 걸 알 수 있게 원고 피고의 이름을 적습니다. 아래에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소송 대리인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본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혹은 뭐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라고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핵심적인 내용이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고의 청구 취지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피고가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걸 명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만 작성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이 사실은 답변서에서 주된 내용이 되어야 하는 건데, 형식적 답변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0일의 기한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피고의 입장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추후 제출하겠다라는 정도만 기재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단에 날짜와 피고 누구누구라는 걸 기재하시고 제출하는 법원의 어떤 법원 규정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30일 이내에 제출하시고 또 상세하게 왜 원고 취지를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은 추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제출되는 서면들은 답변서라는 명칭을 또 쓰지는 않고 준비서면이라는 명칭으로 제출이 되는데요. 사실 뭐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한 건데, 일단 내용의 시작점이 되는 거는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사실 중에 어느 부분까지는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 입장을 밝히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인정하지 않는지, 왜 사실이 아닌지, 그럼 사실은 무엇인지를 이제 밝히는 서면이 제출되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소장을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원고의 주장 중에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 중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또 법리상으로 타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또 살펴봐야죠.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도 중요한데요.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게 법적인 용어로는 처분문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제 피고 명의로 작성된 서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서류가 나는 작성한 적이 없는데 내가 작성했다고 제출이 됐다라고 하면 부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진정성립 부인이라 뭐 이런 법률 용어인데,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셔야 됩니다. 뭐 기타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에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 부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부지의 의견을 밝히시면 됩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증거는 내가 본 적이 없는 증거다, 원고가 그냥 일방적으로 제출한 증거다, 그런 의견을 밝히는 겁니다. 원고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 정말 내가 작성한 서면이 아니고 나는 본 적이 없는 서류들인데,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걸 다 인정하니까 피고가 다투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 증거들이 증거 능력을 가지게 되고, 그랬을 경우에 소송에서 불리해지실 수 있습니다. 일단 원고가 제출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다투셔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제출할 증거가 있으면 제출을 하고, 저희가 얘기해야 되는 사실관계가 있으면 얘기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소장을 받으시고 실질적인 답변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법리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과,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타당한 증거인지, 그 증거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힌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에 내 명의로 작성된 증거가 만약 내가 작성한 것이 정말 아니라면, 그러면
부인의 의견을 밝히셔야 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에 나는 잘 알지 못하는 증거다 라고 하면 부지의 의견을 밝히셔야 됩니다. 원고의 주장과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박을 하시고, 이제 피고 입장에서도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증거를 서면 제일 끝에 그냥 목록으로만 정리하는 것보다는 관련 부분마다 어떤 증거가 관련돼 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게 기재를 하시는 게 읽으시는 재판장님 입장에서 훨씬 더 증거의 의미에 대해서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혹시 승소할 가능성은 높아지나요? 그렇죠.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 답변서를 쓸 때 가급적이면 좀 꼼꼼하게 작성하는 게 좋겠네요.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무조건 상세하게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 따라서 원고의 사실관계 주장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사실관계를 더 밝히고 반증을 제출하기보다는 그저 원고의 입증 부족을 지적하는 방향으로만 소송을 진행하는 게 더 유리해질 때도 있습니다. 구구절절 제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소송을 청구한 원고에게는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해야 되는 입증 책임이 있는데, 입증 책임이 있는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피고 입장에서는 다른 반박을 하기보다는 원고의 입증 부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승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입증 부족을 지적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해 나간다라고 할 때도 무조건 상세한 사정을 밝히지 않는다 라기보다는 좀 요령이 필요한 게, 어차피 인정될 사실이라거나 그리고 피고 입장에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밝히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재판장의 입장에서는 피고에게 뭐가 숨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정말 이제 소송을 원고의 입증 부족으로 잘 끌어갈 수 있는 상황인지 고민하고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을 받지 않는 선에서 원고의 입증 부족을 잘 지적하면서 소송을 이끌어가는 것이 요령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소송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데 원고가 나쁜 사람이다, 원고가 이런 잘못을 한 적이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적으면 소송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의뢰인 분들 중에서도 원고 이런 나쁜 사람이니까 재판장님이 알 수 있도록 꼭 좀 적어주십시오 하는 경우들도 더러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결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증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원고가 나쁜 사람이라거나 피고가 나쁜 사람이라거나 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라는 거와는 무관하게 단지 재판에서 다투어지는 그 요건 사실들과 법리들에 의해서 판결이 내려지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들은 굳이 기재하시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괜히 기재를 하시면 재판 진행에 있어서 오히려 어느 한쪽에 감정이 좀 격앙되고 하면서 재판 진행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상대방에 대한 가장 통쾌한 복수는 승소 판결이기 때문에 판결 결과에 집중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장을 받게 되셨을 때 당황하시고 빨리 답변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선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고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준비를 하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민생구조대 민사전문 정재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